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강신업TV는 팩트를 전달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신랄한 논평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신업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강신업TV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신원이 증시 폭락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레버리지 도입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경신원은 논평에서 조급한 부양 정책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유동성 공급,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6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 넘어갔다가 1500가르니 3000가르니 하다가 3000은커녕 600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 코스닥에 투자했던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갖다가 보호하고 코스닥을 갖다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경실련은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자 성명서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전날 어제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폭락한 사태를 짚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10회, 코스닥에서 4회나 발동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거는 단순한 오팡 조정이나 해외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이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변동성 심화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조급한 정책 기조를 지목했습니다. 조급성을 질타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의 증시 급등락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소탐 대실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나친 낙관적 신호를 반복하고 고위험 투자 환경을 조성한 결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확대되고 시장 변동성 또한 커졌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경실련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이 규제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면서도 시장 충격 가능성과 위험 관리에 너무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뒤늦게 기본 예탁금 상향 등 보완 조치를 발표한 것은 상품 위험성을 간과하고 섣불리 도입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의 도입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시장 충격으로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혁신 생태계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해서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가지수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 제고와 제도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전장치 마련과 종합적인 시장 안정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투기보다는 투자, 단기 부양보다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경실련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이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서만 10번 그리고 코스닥에서 4번. 도대체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옛날에는 몇 년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두 번 할까 두세 번 할까 말까한 서킷 브레이커를 이와 같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IMF 때보다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보다도 한 달 낙폭이 더 큽니다. 이재명 사태라고 부릅니다. IMF 사태, 금융위기 사태, 이번에는 이재명 사태입니다. 2026년 이재명 사태로 인해서 IMF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리먼 브러더스 때보다도 한 달 낙폭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급증에 빠져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그야말로 소탐 대실한 겁니다.
왜 그럼 조급증에 빠졌을까요? 이재명은 빨리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재판 재개가 돼서 그야말로 깜빵 가는 거, 이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식을 가지고 지지율을 갖다가 한번 견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급증에 빠져서 소탐 대시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이죠, 외국인들은 전부 다 팔고 나간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180조를 팔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아줬습니까? 우리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너무나 웃긴 것은 말이죠, 자, 우리 국민연금이 말이죠, 원래 많이 남으면 팔고 다시 또 나중에 사고, 이걸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가 하이닉스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 우리 국민연금은 팔지도 못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무슨 300조가 남았느니 떠들어대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100조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쪽박차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이제 잘못하면 전부 다 녹아내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때 말이죠, 국민연금이 떼돈을 벌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250만 원 갔을 때, 하이닉스가 2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갔을 때, 그때 국민연금이 떼돈을 벌었지만 못 팔았습니다. 왜 못 팔았습니까? 바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하지 말아라. 국민연금을 오히려 말이죠,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여주겠다. 원래는 팔았어야 되거든요.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비율을 늘려준다면서 사실상 못 팔게 팔을 비틀은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주식을 못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못 팔고 하이닉스도 못 팔았는데 그걸 다 누가 팔고 나갔습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결국 지금도 갖고서 있는데 막 떨어지니까, 하이닉스가 290만 원 갖다가 반쪽 나니까 먹었던 거 다 토하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소탐 대실하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외국인들에게 빨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미도 털리고 국민연금이 아직은 플러스지만 옛날에 싸게 사는 것 때문에 플러스지, 국민연금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랍니다. 그러면 우리 노후자금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말한 겁니까? 누가 리밸런싱 못하게 한 겁니까? 누가 말이죠,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여준 겁니까? 이놈들 전부 다 특검 대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말이죠,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친 놈들 모두가 특검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실련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경고한다는 말은 이재명 정부와 선을 그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주식 갖고 장난치다가, 주식 갖고 불장난하다가 주식 때문에 나락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주식 때문에 탄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 갖고 장난치다가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은 주식 갖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야말로 주식 갖고 장난치다가 이제 패가망신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 TV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